내가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되게 섹시해요. 엄청 글래머스해요. 그리고 항상 늘 그녀의 백은 샤넬백, 에르메스를 들고 다녀요. 어때요? 저 사람이 내 와이프가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에르메스 백이 분명히 내 주머니에서 나갈 거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남성분들이 되게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인 관념, 이런 거 요즘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려한 여자 너무 좋죠. 섹시한 여자 너무 좋죠. 하지만 그 섹시함이 나한테만 섹시했으면 좋겠고, 그 사치스러움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런 분과 연애는 하지만 결혼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노블이라는 결혼정보회사 일하고 있는 부대표 권민정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이 그녀에게 느끼는 특징? 재미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요? 재밌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 한국 남자들 많이 유교적이거든요.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연애에 있어서는요, 되게 오픈마인드예요. 그냥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쁘면 돼요. 맞아요. 화려하면 돼요. 근데 그거 하나만 보고서 연애 시장에서 여성분들을 만났어. 근데 요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육각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학력이라든가 집안이라든가 아니면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성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내가 되게 예뻐. 그래서 내가 연애 시장에서 인기가 너무 많은 거야. 남자들이 막 만나지. 요즘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잖아요. 앱에서도 만날 수 있고, 아니면 뭐 주점에서도 만날 수 있고, 클럽에서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만났어. 그러면은 남성분들은 10명의 여자와 연애를 했을 때 한 번의 결혼을 꿈꾸는 거고요. 여성분들은요, 10명의 남자를 만나면 10번 다 결혼을 꿈꾼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 전문직 만났거든, 이렇게 상상들을 한다라는 거죠. 남성분들은 내가 어느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이 여자를 정말 꼭 책임져 주고 싶어, 이 여자하고 함께 하고 싶어, 이런 거는요, 어느 정도 내가 경제적인 안정감이 생겼을 때 그 이후부터 만나는 여성에 한한 거고요. 내가 22, 3 학생, 이제 갓 사회 초년생,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결혼이라는 생각은 쉽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좋아,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가 아니라 내가 결혼할 생각이 딱 드는 시점에, 그때, 그게 여성분들은 그래요. 너 왜 결혼했어? 사실은 그때 그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었거든. 난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 여자들이 결혼을 결심을 하게 되는 그 계기는 분명히 정확하고요. 남성분들은요, 그 명확성이 확실히 떨어져요. 그냥 내 생활 속에 그가 서서히 나에게 들었을 때, 그때 남성분들은 결혼할 시기가 되었고, 그리고 그 시점에 어느 누군가가 내 생활 속으로 들어왔을 때 보통의 남성분들은 결혼을 결심하시더라고요. 단어 자체도 아예 다르죠. 리스펙이랑 카인드랑, 그쵸? 내가 뭔가 목적을 위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누구나 다 친절해요. 제가 쉬운 예로다가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남녀가 있어요. 오빠, 이게 건강에 되게 좋아, 많이 먹어. 나는 정말 야채가 싫은데 야채를 막 먹이는 거예요. 어떤 느낌 들어요?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그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선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오빠, 내가 얘기했잖아. 뭐 먹었어? 점심? 내가 양념되는 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 오빠는 이걸 먹어야 된다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절한 여자친구인가요? 정말 존중을 해준다라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 일상, 그 사람의 생활, 정말 심지어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도 존중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나를 존중해주는구나, 나를 조금 더 생각해준다, 이거고, 친절하다라는 거는 그냥 나한테 친절. 결혼을 하면은요,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는 여자예요. 돈이 너무 없어요. 너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돈이 되게 많은 남성분을 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한 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부족한 거를 채웠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정말 행복할까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많은 여성분들이 와서 상담을 받아요. 근데 뭔가 정서적으로 뭔가 결핍이 보이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게 정서적인 게 돈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못 배워서 학벌에 대한 정서적 불안감이 있는 여성분들도 분명히 있고, 혹은 가정이 너무 불우해서 그런 여성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뭔가 내가 스펙이 그만큼 닿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핍이 있는 여성분들이 가끔 와서 본인의 결핍을 상대방으로 해서 찾으려고 하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의 결핍을 찾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너무 원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잘 사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문신하는 여성분들 보면 어때요? 흡연! 길거리에서 요즘에 여성분들 담배 많이 피잖아요. 그죠? 전담도 하고. 전담은 담배가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고양이 맨날 키우고 다니고 짧은 반바지 입고 다니고 문신하고 네일아트 여기다 다이아몬드로 다 박아버리고 어떠세요 느낌이?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여성분들 근데요 중요한 거는요 이것도 저는 개인 취향에 따라 생각은 해요. 문신 할 수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용기가 안 나서 못했던 것 뿐이지 할 수 있어요. 그죠? 피어싱 얼굴에다가 막 뚫을 수 있어요. 본인 취향이라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외적인 것들은 우리가 고쳐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안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이냐.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남성분들 중에서 많잖아요. 팔이 여기 문신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다 이상해요? 그렇지는 않아요. 대한민국의 특징인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너무 정형화된 우리가 그 틀 안에서 사람들을 판단을 하는 건데요. 그게 또 맞을 때도 있기는 해. 하지만 그게 100%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신 해도 괜찮아요. 염색 빨갛게 할 수 있어요. 그죠? 피어싱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정말 내면이 단단할 때 나의 자존감이 정말 높았을 때 이런 여성분이 저는요 외적인 부분도 뭐 중요는 하죠.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형화가 된 기준치는 분명히 있으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자기의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사람인 거냐, 자존감이 정말 좋은 사람인 거냐.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정보회사가요 되게 많이 보수적인 곳이에요. 정말 보수적인 곳이에요. 남성분들은요 예쁜 여성분들 만나려면요 바깥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결혼 시장에 굳이 돈을 내면서 이쪽 시장에 들어왔어. 그리고 또 이쪽 시장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은 저는요 결혼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들어와요. 굳이 왜 돈을 내면서. 그거는 내가 바라고자 하는 게 분명히 명확하게 있어요. 나는 가정을 꾸릴 거고 내 보금자리로 누군가를 끌어들일 거고, 그래서 그 끌어들인 여성분이 내 아이를 똑똑하고 현명하고 건강하게 키우고자 싶은 욕심이 있어서 이쪽 시장에 와서 내가 원하는 여성분들을 만나고자 이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충분히 외부에서 얼마나 많아요. 예쁜 분들 진짜 많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성수술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요 학벌 볼 거고요, 집안 볼 거고요, 그 사람의 직업 볼 거고요, 그 사람의 정체관념도 저는 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여성분들을 만날 거예요 라고 해서 들어오시는 남성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쪽 시장으로 들어오신 남성분들은 내가 싫어요 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명확하게 있는데 이거는 뭐 100% 100명의 남성분이든 뭐 그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니고, 보편적으로 남들에게 너무 드러나는 직업을 가지신 여성분들, 너무 화려함을 좀 추구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아실 거예요. 본인의 생활이 안정적일 것 같지 않은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시죠. 저 옛날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연애 결혼, 사랑으로 하는 결혼의 이 역사는요 길지는 않아요. 집안 대 집안, 그리고 옛날에 우리 어머님 때, 지금 한 40년대생 어머님들,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여동생 딸린 식구 많지 않고, 그리고 나 밥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여성분들은 남성분들 밑으로 들어가서 다 버티고 참으면서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랬던 분들도 지금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내가 맞춰가니까 잘 살아가고 있는 거고, 조건은 솔직히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너무 사랑해. 왜 사랑해?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본인 중심을 잘 잡고 있고, 이런 환경에서 본인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배경 속에 놓여있는 그 사람이 좋은 거지, 사람 하나만 딱 보고 이 사람이 좋아? 는 정말 예쁘거나 정말 잘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네요. 그죠? 그런 사람과 사랑을 하다가 이상하게 그 사람이 주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폭력성이 보인다거나, 그 사람 하나만 보는 거는 아니에요. 그 사람 행동의 모든 걸 다 따지는 거지. 근데 그게 요즘에 드러나게 결혼정보회사에서 자, 어느 학교 다니세요? 얼마 모으셨어요? 얼마 있으세요? 부모님은 얼마 있으신데요? 이런 거를 따지다 보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건을 보면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따지고 그냥 사람 하나 보면서 결혼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 강아지들도 냄새 맡고 들이대는 것도 걔 아무나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강아지들도. 저는요 이쪽 시장에 오면은요 연봉 4천만 원, 5천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기 위로 올라가면요 본인 자산 2조 원대도 있으세요. 근데 저는 딴 거는 모르겠어요. 잘 살겠다 못 살겠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상담실 안으로 문 탁 열고 들어왔을 때 저를 맞이했을 때 첫 행동, 표정, 말투 이런 거를 보면서 이 사람은 되게 단단한 사람이다. 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날까? 저하고 상담하는 그 1시간 반, 2시간 정도의 그 사이에 그냥 이 사람이 보여요. 이 사람은 어느 누구와 결혼을 해도
정말 행복할 것 같고. 근데 결국에 보면은요 다 끼리끼리 해요. 왜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신학기 때 보면은 노는 친구들은 기가 막히게 한 1, 2교시 끝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딱 모여서 놀지 않나요?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이곳에서도 분명히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과 남성분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결혼까지 가시더라고요. 결국에 결혼이라는 거는 누구를 만나서 내가 정말 결혼을 잘했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하다가 아니에요. 나는 원래 행복했었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내 룸메이트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한 배 같이 탈 사람. 한쪽으로 노지고 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 세상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하나보다는 둘이 낫기 때문에. 그죠? 그 둘이서 나랑 어느 정도 방향이 같은 사람을 만나야지 그런 결혼 생활이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다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제 회원님이 이번에 결혼하시는 회원님이 있으세요. 의사 선생님이신데 조건 저희가 5가지 조건을 거는 게 있어요. 저희 그 프로필 보면은 경제력, 학벌, 외모, 성격 그리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요. 첫 번째 외모, 두 번째 외모, 세 번째 외모, 네 번째 외모, 5번째 나이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예쁜 여성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저희가 저희 회사에 있는 예쁜 분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생활 환경적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 분들을 해서 프로필에 예쁜 분들을 넣어드렸어요. 어리고 예쁜 여자분으로. 근데 너무 안 돼요. 저하고 한 1년 7개월 정도 작업을 했거든요. 아무도 못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하던 와중에 그러면 이제 저희도 막 지쳐가는 거죠. 왜 뭐가 안 예뻐요? 안 예쁘대요. 본인 눈에는 진짜 안 예쁘대요. 도대체 어떤 여자가 도대체 예쁜 건가. 그래서 그냥 웃을 때 그냥 단아하고 예쁘신 분이 있었는데 솔직히 저희 쪽의 기준으로 봤을 때 되게 예쁜 여성분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정말 지치고 지쳐서 딱 했는데 저 이분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만나볼게요 이래서요. 근데 중요한 건요 진짜 우리가 보통의 시선으로 봤을 때 딱 중보다 조금 떨어지는 그런 여성분이거든요. 너무 예쁘대요. 그분이랑 결혼을 해요. 사진을 보잖아요. 그러면 진작에 상담을 왔을 때 내 얼굴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긴 머리를 가진 여성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매칭이 정말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고 그냥 그분은 외모 이러니까 저희는 정말 화려하고 예쁜 여성분들 있잖아요. 막 정형한테 미인인데 막 눈 크고 막 조그맣고 막 이런 여성분들 해줬었는데 정말 그분이 예뻐요는 그냥 자기 얼굴이랑 이미지와 비슷한 웃는 모습이 되게 예쁜 깔끔하신 분을 선택하셔서 또 이제 그분이랑 결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셔가지고 보통 그래 결혼하기 전에 그래도 뭐 키는 이랬으면 좋겠고요, 외모는 이랬으면 좋겠고요, 뭐는 이랬으면 좋겠고 막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의 바램인 것 뿐이에요. 바램인 것 뿐이지 막상 실생활에서 내 생활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 반대로 되는 분들을 꼭 만나더라고요. 제 이상형도 남성분 키 180 이상이었었어요. 우리 남편이 170이거든. 꼭 그래요. 그래서 많이 바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조건을 안 보고 그냥 사랑 하나만으로 결혼할게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결혼에 있어서 사랑을 찾는 것보다 저희는 이제 결혼 시장이다 보니까는 실패해서 오시는 분들도 조금 많아요. 청첩장까지 나왔는데요 혹시 이게 저한테 되게 많은 마이너스가 되나요? 정말 그저께 오신 여성분이 그러셨어요. 결혼을 청첩장까지 다 찍어냈는데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었대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빚이 있어. 6억이라는 빚이 있어. 괜찮아 오빠. 나 그래도 내가 모아둔 돈도 있고.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분명히 그랬대요. 내가 이거 우리 아빠의 몫이기 때문에 나한테까지는 오지 않을 거야. 전혀 상관이 없어 라고 했는데 결혼 시기가 계속 다가오고 청첩장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 까면 까스로 양파인 거야. 너무 많은 거야 빚이. 결혼을 하겠냐고요. 고민하던 끝에 저희 쪽에 노크를 하셨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여성분한테 뭐 한번 해보세요라는 말을 정말 감히 못하겠고 선택을 하세요. 하지만 나중에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뭔가를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선택지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한다면은 나중에 후회는 없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분이 저희 쪽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냥 요즘의 젊은 분들 보면은요 되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런 매체를 통해서 남성분들이고 여성분들이고 돈 없으면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야 정신 차려 너 객관은 안 돼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본인의 능력으로 이게 한계 부딪히는 분들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걸 보면서 내 객관아? 그럼 나는 뭐야 D등급이네? 정말 이러신 분들이 여성분들이고 남성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건거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가끔 토 나올 때 있어요. 너무 싫어요. 뭐가 조건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나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 저는요 되게 열심히 살았고요, 항상 모든 일에 책임을 다했고요 는 본인의 생각인 거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30년 만에 처음 보는 사람이 판단하는 상대방은요, 그래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공부했어? 너 항상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 그래서 너 공부 열심히 했었니? 그래서 어느 학교 나왔어? 아 그래, 그럼 어느 학교에서 너가 대학 시절에도 성실했었어?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어느 직장 갔는데? 아 그래, 그럼 너 그 직장에서 얼마 벌어? 그러면 그 얼마 버는 것 중에서 그럼 너는 얼마를 모았어? 이런 거를 기준으로 우리 뭐 공부야, 재능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부야 그렇긴 그래요. 그리고 대학 가서 뭐 직장 같은 경우도 뭐 저희 회원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학점인지 나와가지고 대기업 들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연봉이요 뭐 2억 되는데요, 그럼 얼마 모으셨어요? 이제 모으기 시작해서 5천? 이 사람은 돈을 뭐에 쓴 거야? 정말 이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연봉이 얼마세요? 4천입니다. 아 그래요? 4천? 아 근데 지금 모아놓은 자산은요, 제가요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요 5년 동안요 투자도 했고 뭐도 하고 이래가지고요, 제가 여기 전기도권이긴 하지만 집 하나 장만했어요. 이런 분들 딱 들었을 때 야 이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냥 내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이거를 채우려고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소개도 좀 적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는데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는 이 경우의 수를 좀 더 넓혔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도 만나보고 이런 사람들 만나보고, 세상에 사람들은 정말 많더라고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경험을 통해서 그 중에서 누가 돈이 제일 많나요? 누가 제일 잘생겼나요? 이게 아니라 아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남성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어. 예쁘기만 하면 안 돼. 나이도 어려야 돼. 많은 남성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대 여성분들이 정말 이쪽으로 시장으로 넘어오냐. 야, 나 때만 해도 24, 5이면 당연히 결혼했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다 30 정도 돼야지 결혼들을 생각들을 하죠. 그러니까 난임센터가 지금 터져 나간대요. 너무 많대요 사람들이. 남자들도 나이가 많고 여자들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20대 여성분들, 언니 20대 때는 소개팅도 많고 미팅도 많은데 굳이 왜? 되게 궁금하시죠? 그죠? 20대 여성분들이요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요, 불안감이 막 급습을 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혹시 이거 사회 나 혼자 도태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데? 거기다가 또 저 같은 사람들이 또 막 불을 지르고 있어요. 야 여자는 나이가 깡패야, 빨리 들어와야 돼, 너 예쁠 때 빨리 시작해야 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리는 정보들은 있고,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도 뭔가 압박감은 조금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20대 여성분들이 방법 중에 하나죠, 결혼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20대 여성분들이 이쪽 시장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조금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20대 여성분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오냐, 그죠? 아마 이게 좀 더 궁금하지 않을까? 어떤 분들이 들어올까? 본인들이 알죠? 본인들이 예쁘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조금 내세우기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이 결혼정보회사 시장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대학교 2학년생도 있거든요. 나는 입에 직업도 없어. 내가 사회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입에 돈도 없어. 뭐 우리 집이야 뭐 그냥 평범하긴 하지만 내가 금수저 은수저가 아닌 이상은 딱히 받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뭐 나이, 그리고 외모, 이거로다가 이쪽 시장에 한번 승부를 보겠다, 이런 여성분들이 이쪽 시장으로 좀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많은 남성분들이 그 젊은 나이에 여기 들어오는 거는 뭐야, 돈만 보고 들어오는 여성분들일 거 아니야? 아마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돈이라는 거를 안 볼 수는 없어요. 당연히 돈 봐요. 그래요. 젊은 여성분들한테 저희가 물어봐요. 너 제일 포기할 수 없는 게 뭐야? 첫 번째,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 20대 여성분들은요, 첫 번째 외모예요. 여성분들, 그죠? 포기할 수 없는 거. 30대 여성분들한테 물어봐요. 너가 첫 번째로 포기할 게 뭐가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30대 여성분들은요, 저는 외모를 포기할게요, 이래요. 근데 결혼시장에 오시는 여성분들이 내가 외모를 포기하고 이쪽 시장으로 들어온다, 내가 만나고자 하는 상대방의 조건 중에 첫 번째로 외모를 포기하겠다, 이런 분들은 돈을 바라는 거 맞아요. 근데 20대 모든 여성분들이 다 그러냐? 그거는 아니에요. 요즘에 현 시점에서 남성분들이요, 결혼 시점이 너무 늦춰지고 있어요. 남성분들은 어느 때 결혼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안정화가 됐을 때 그때 결혼해야지 라고 하는데, 요즘 시점에서 남성분들 4년 대학 나와야 되죠, 군대 갔다 와야 되죠, 그리고 또 대학교 4년을 4년 안에 안 끝내요. 보통 5년 6년 막 이렇게 끌더라고요. 취업도 또 바로 되나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또 직장에 들어가요. 직장 들어가서 모든 게 다 편안한가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 나이가 30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경제적인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밖에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거야. 근데 여성분들은요, 결혼을 되게 빨리 하고 싶어요. 요즘에 아기 3명 낳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기를 꼭 3살 낳고 싶은데요, 이 3명을 낳는데 내가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 내가 케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엄마 아빠가 아직은 젊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애들 케어를 정말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이 다 되고 내가 공부를 계속 하면서 저는요, 아기를 다 케어하고도 몸이 건강하니까는 직장생활을 제가 올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여성분들도 이쪽 시장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20대 여성분들이 전 돈 많은 남자만 볼게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다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지만, 자기만의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플랜을 짜가지고 이쪽 시장에 들어오시는 여성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역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나이가 지금 42이에요. 근데요, 내 자산이요 100억이 넘어요. 상상만 해도 좋죠. 우리 상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내 집 있고 40-50평대 강남에 집 하나 있고, 아유 세상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자, 나의 보금자리로 여성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난 이미 다 있어요. 돈도 있고요, 더 이상 뭐 부러울 거 없어요. 이미 나 성공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내 보금자리로 여성분이 들어와. 어떤 여자가? 어리고 예쁜 여자가.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 그래서 아이를 낳을 건데 좀 건강한 엄마가 내 아이를 아주 건강하고 밝게 현명하게 키워줄 수 있는 여성분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쪽에 오시는 남성분들 중에서 재력이 좀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따지는 건 그거예요. 어리고 예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프로필이라는 걸 적어요.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디에 살고 있고, 무슨 직장에 다니면서 연봉을 얼마를 받고 있고, 우리 부모님은 연수입이 얼마가 되시며, 우리 부모님의 자산이 앞으로 이렇게 있고, 우리 부모님은 어느 학교를 나오셨고, 이런 거를 다 적어놔요. 그러면 그냥 내가 지방대를 나왔었어도, 내가 전문대를 나왔었어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요, 분명히 그 프로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잘 보면은 내가요 학점은행제를 나왔는데 저는요 대학원을 들어갔고요, 그리고 내가 되게 좋은 외국계 기업에 들어갔어요. 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 같지 않아요? 저는요 서울대를 나왔는데요 취직을 못하고 그냥 지금 프리랜서로 다 일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 드세요? 그 프로필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필상으로 봤을 때 자기 인생을 그래도 조금 자기한테 예의를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 그런 여성분들 중에서 어리고 예쁘고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남성분들은 또 그런 건 있어요. 뭐 여성분 성격 너무 중요하죠. 잔소리나 하고 예민할 대로 예민하고 막 이런 여성분들, 막 사치 부리기 좋아하고 막 이런 여성분들은요, 남성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힘들어해요. 돈 많은 남성분들이 이쪽 시장에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내가 지금 빛나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찾으려고 이쪽 시장에 오시는 건 아니고요, 어딘가에 숨어 있을 법한 그 모래사장에 진주를 하나 찾고 싶어서 내가 그 원석을 찾아내서 그거를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싶어하는 남성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밖에서는 나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내 주변의 친구들은 더 잘할 거예요 아마. 그죠?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쪽에 오셔서 어리고 젊고 예쁜 여성분들을 찾으시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오잖아요. 그럼 저희가 다 가입을 받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23살이야. 엄청 예뻐. 근데 학교는 조금 떨어지는 거는 같아. 근데 말하는데 너무 예쁘고 괜찮아. 이런 분들 우리 가입을 받아요. 근데 도대체가 막 몸집은 저만한데 막 도대체 얼굴은 이게 30인지 40인지 알 수 없는 여성분들이 저는 100억대 만나고 싶어 이러면은 저희가 진행이 힘들기 때문에 가입을 받지는 않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라는 분들은 가입을 받지는 않는데, 근데 이쪽 시장에 이제 어떤 젊은 여성분이 오셨어요. 이대 나와가지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신 분이시에요. 근데 저희한테는 맨 처음에는 전 돈 많은 남자 만나보고 싶어요 이러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괜찮으셔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을 하는 중간에 본인의 요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 저 재혼도 괜찮아요. 재혼 볼게요. 더 조금만 더 좀 재력이 있으신 분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풀고 가기 시작해. 그러면서 아는 거죠. 여기 시장에 들어온 거 돈 때문에 들어왔구나. 돈 많은 남자 만나보고 싶구나.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있는 재혼 남성분을, 그분이 그 당시에 나이가 30 중반 정도 됐었으니까 그런 여성분이랑 13살인가 차이난 남성분이랑 매칭을 했단 말이에요. 두 분이 결혼을 했어. 이분은 무조건 저희가 봤을 적에 무조건 돈만 보고 결혼을 한 거예요. 만나면서 오빠 나 다리가 너무 아파. 그러면 남자친구가 그래 그럼 우리 뭐 신발 하나 살까? 그러면 꼭 명품 시장 가가지고서는 운동화 사고, 자기를 충족시켰던 남자였던 거야. 이 남자가 어떻게든 했겠지. 아이가 있는 재혼 남성분이랑 결혼을 했어. 이분은 초혼인 상태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남자가 폭력을 써요. 돈이 많으니까 이 여성분은 참아
참았어. 1년 반은 참더라고. 끝내는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받아냈죠, 여성분이.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자꾸만 연락을 해요.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 회원님들 저희랑 보통 연락 안 해요. 누군가를 딱 좋은 사람 만나잖아요. 저희가 전화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굳이 따올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결혼 좀 왜 하라는 거지.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잘 살잖아요. 더 싫어해요. 그런데 여성분이 1년 반을 참았어요. 그분이 왜냐면 혼수를 한 2억 정도를 세트를 받으셨거든요. 그 혼수 받은 거랑 이제 이런 거를 결혼 생활이 짧다 보니까 뺏기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남자가, 저희 생각은 그래요, 일부러 그 남자가 폭력을 쓰게끔 유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무튼 돈을 유재료를 조금 챙겨서 나왔어. 그리고 중간에 그런 과정들을 저희한테 자꾸 얘기를 해요. 전화를 해요. 보통 연락을 안 하는데 약간 뭐가 이상한 거야. 이 사람 뭐지? 그러다가 끝내는 이혼을 했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저희 쪽에 문의가 왔어요. 저 다시 재혼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딴 데 가세요 이러고 밀었죠. 이런 케이스들이야말로 진짜 돈을 목적으로 해서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례가 바로 이런 사례가 아닐까. 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돈 때문에 나머지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제 그런 여성분들이 있어요. 돈만 따라가시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돈이 되게 많은 여성분들 중에서 가끔 남성분들이 접대하는 이런 곳을 다니는 여성분들이 있다 그러고, 왜냐면 본인이 허무함을 자꾸 채우려고 한대요. 난 돈이 없어서 모르겠으나 돈이 많은 여성분들은 내가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나면 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는 무조건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 돈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집안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자꾸만 돈 하는 것 같은데, 나 너무 없이 살아서 그런가? 살아가다 보면 돈이 전부 다는 아니거든요. 물론 생활에 편리함은 있겠죠, 돈이 있으니까.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전 세계 행복지수 봤을 때 행복함 1위 나라가 어디예요? 못 사는 나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행복은 그냥 내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거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아니면은 좋긴 하겠지만 그 돈 하나만 따라보고서 결혼을 한다, 누군가를 만난다,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한다, 그거는 그 사람이 뭔가 결핍이 너무 심한 사람일 거다. 그래서 그 결핍이 심한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만나도 그 누군가와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힘들 거다라는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자꾸 돈 하는데 결국에 보면은요, 요즘 남성분들이,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 뭐냐면 되게 똑똑해지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빠 세대 봐봐요. 월급 받는 거 엄마한테 다 갖다 주잖아요. 자기 힘들게 일했는데 엄마한테 다 갖다 줘요. 그리고 용돈 10만 원 20만 원 받는다고 막 신나해. 자기가 돈 버는데. 우리 한국인 남자들이 이렇게 살아왔다가 군대 가서 그렇게 까요. 회사 가면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까요. 그리고 또 우리 남성분들,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엄마, 내가 모자만 쓰고 나가면 여자들이 다 도망가. 그냥 사회에 이 사람들이 암묵적 범죄자인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이렇게 불합리한 사회 속에서 남성분들이 갖고 있는 고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에 여자들이 자꾸 돈 거리고 있는 거야. 웃기지도 않은 거지. 싫은 거지. 너무 싫은 거지. 그러니까 됐어, 나 너 같은 애는 싫어.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남성분들이 본능적으로 예쁜 여자 보면은 이러면서 정신을 또 탁 놔. 그래서 남성분들 연애 많이 해야 돼요. 여자 많이 만나봐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게 옳은 건지를 조금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 약간 제 직업이랑 저의 생각이랑 안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저는 그냥 이런 데서 좀 제가 짜증을 느끼는 걸 수도 있기는 한데, 저랑 상담을 하면서 저희 쪽에는 없으니까 나가세요 했던 여성분들이 꽤 많아요. 못하겠어요. 얘기도 못하겠고, 이 사람 도대체 뭐지? 이런 여성분들이 이 표정 관리를 못하겠어요. 얼마 전에 여성분이 오셨는데 가슴이 되게 커요. 다 패인 옷을 입고 오셨어요. 여기다 다이얼을 다 받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뻐요. 예쁘기는 예뻐요. 근데 이 직업은 그냥 프리랜서고 딱 확실한 직업이 있는 건 아니고, 학교도 분명히 당연히 안 좋고, 부모님은 생산직 지방에서. 그런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막 그래요. 제가요 300억 정도 되는 오빠였는데 자꾸 결혼하자라고 하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요. 이러면서 저한테 오신 분이 있어요. 정말 이 혈압이 오르는데요. 너무 힘들어. 저는 그런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왜 나한테 와서 그래? 그냥 그렇게 소개가 많으면 그냥 거기서 걔랑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쪽 시장에 들어와. 그거는 그 사람 뭐야?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결혼까지 안 되니까는 어찌됐든 간에 이쪽 시장에도 막 기웃기웃, 막 앱 시장에도 기웃기웃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짜증나요. 너무 싫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으면 그냥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허황된 꿈을 가지고 내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라고 되게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것 같다. 자존감이 너무 낮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어느 학교를 나왔고요, 그 부연 설명이 너무 길어요. 저는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요, 부연 설명이 너무 길어요. 저는 그동안에 무슨 일을 하면서 얼마를 벌었고요, 여기 부연 설명도 너무 들어가요. 그런 분들은요 뭔가 클리어하지 않은 삶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돈을 갈구한다? 글쎄,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은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한테 돈이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과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돈이 많다라고 해서. 그래서 젊은 우리 여성분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이 아니죠. 행복은 아니고 편안하겠죠.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누구는 그냥 경차 타고 다니면 되는 거고, 근데 누구는 꼭 스포츠카 타고 다녀야 되는 거고. 아니, 난 설빙도 맛있구만, 비싸고. 근데 호텔 가서 15만 원짜리 팥빙수 먹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돈이 있다고 해도 나는 행복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위 1%, 우리나라의 1%, 자산 33억? 좀 그런 분들이고, 결혼정보회사에서의 1%들은 자산이 훨씬 더 많겠죠. 아주 많겠죠. 정말 되게 다양해요. 우리나라에서 치면 0.00001%에 속하는 그런 정말 상류층이잖아요. 감히 내가 못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0.1% 정도 되시는 분들의 조건들을 보면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모든 게 변화는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기본값으로 깔고 가는 거는, 어리고 예쁜 거는 기본값으로 가는 거고, 그 외에 어느 정도 그래도 나하고 대화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화폐 단위 가치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100만 원이 되게 큰 돈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100만 원의 가치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더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한 끼 식사를 하는데 100만 원을 쓰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으신 분들이 있고, 한 끼 식사 100만 원을 먹는다고?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활 수준에 있어서 조금 너무 당황해하지 않을 만한 여성분들, 그런 여성분들을 조금 원하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그쵸? 0.1%의 남자들이 있다면 0.1%의 여자들은 당연히 존재는 하겠죠. 그러면은 0.1%에 달하는 상류층에 있는 남성분들이 원하는 조건과 0.1%에 있는 상류층의 여성분들이 바라는 조건이 과연 일치하냐? 일치할 수도 있겠죠? 100%는 아니겠죠? 100%는 아니겠죠? 0.1%에 준하는 우리 여성분들, 이제 그게 또 나이대로 좀 약간 변하기는 해요. 그 정도 내가 상류층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보통 부모님들이 진행하고,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아이가 아직 모르니까 엄마인 내가, 부모인 내가 우리 아이를 좀 끌고 가고 싶어 라는 분들이 있고, 내가 30대가 조금 넘어서서, 그것도 30대 초반이냐 중반이냐, 여성분들이 1년 단위로 끊어지거든요. 32이냐 33이냐 34이냐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나이대 0.1%의 여성분들이랑 상인류층의 20대 여성들하고는 또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는 있어요. 그러면 그래, 20대의 0.1%는 너무 좋겠죠. 일치하겠죠. 하지만 내가 나이가 들었어. 30대 중반이야. 34이야. 35이야. 0.1%야. 그럼 그런 여성분들이 원하는 조건이 과연 상류층에 있는 남성분들이랑 조건이랑 일치를 할까? 일단은 아니죠. 나이에서 끝났죠. 일치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상담을 할 때요, 너무나 완벽하신 분들이 있어요. 직업, 연봉, 그리고 집안, 자산, 외모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당연히 다 결혼을 할까요? 결혼정보회사에서의 결혼 확률이 100%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리고 예쁘고 다 괜찮은 여성분 다 결혼해야 되게요? 잘생기고 멋있고 돈 많고 그러면은 다 결혼해야 되게요? 아니거든요. 나는 이런 조건을 가졌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거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결혼의 유무는 좌우되는 것 같아요. 돈이 많다라고 해서, 예쁘다라고 해서, 잘생겼다고 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진정성, 결혼에 대한 진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저희랑 상담을 하면서요, 제가요, 일단 자세가 이렇게 흐트러지죠. 자, 이런 분들은 돈이 별로 없으신 분들. 아닙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진짜 운이 좋았습니다. 찐 부자이신 분들, 정말 부자이신 분들은요, 내가 어떻게 더 벌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만큼 했으니까 요거를 내가 어떻게 조금 더 관리를 잘하지? 이런 마인드인 것 같고요. 내가 뭐 좀 했는데, 이번에 내가 한 10억 모았는데, 20억 모았는데, 이런 분들이 자세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내가 자산이 그만큼 많아요. 정말. 근데 그게요, 되게 쉽게 돈 버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고요. 그리고 항상 그 사람은 기회를 엿봤고요. 성공하신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살았는데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늘 그 사람 기회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고, 그 기회를 잡았던 사람인 거고, 그거를 이용해서 그 사람은 한 단계 더 성장했던 사람이에요. 쉽게 돈 버는 사람 세상에, 대한민국에 코인 사지 않은 사람 아니고서는 없어요. 코인도 뭐 아무나 사나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동안에 쌓아 올린 성이요, 무너질 수 있어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끝에 가서 무너지는 분들을 간혹 봤어요.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상담을 받으셨었고, 이런 예들이 예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많이 오픈이 되다 보니 남성분들이 되게 조심을 해요. 그리고 이 정도 내가 쌓아 올렸어는 정말 열심히 사셨던 거 맞고요, 능력도 있으신 건 맞는 거고, 근데 여성분들이고 남성분들이고 내 거를 좀 지키려고 하는
심리가 좀 더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 아무나 만나거나 쉽게 사람을 접한다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다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또 이런 경향이 조금 있다. 그렇죠. 케이스가 있으니까 자꾸 여성분들이 저희 쪽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뭐야, 야야, 쟤 이번에 개원이랑 결혼했대잖아. 케이스가 있거든. 케이스가 있어.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자꾸만 자기도 나 쟤보다 더 이쁜 것 같은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자꾸만 이쪽 시장으로 들어오시는데요.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결혼 시장에서 0.1%랑 사회에서 바라본 0.1%는 분명히 달라요. 근데 저희 시장이 0.1%의 분들이랑 평범한 여성분들이랑 결혼을 했어요. 이게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역시나 아유 잘 만난다 이런 게 저희 입에서도 나와요. 그냥 그런 분들은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있죠. 본인 자산만 저희 쪽에 오픈한 자산만 1,000억이신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 회원 중에서 방송인 여성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소개로다가 이쪽에 시장에 들어오셨어요. 그 여성분도 정말 예뻐요. 좀 유명하신 분이세요. 보니까는 외적인 기준은 이 여성분이랑 너무 비슷해요. 그럼 두 분이 결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거는 싫대요. 그냥 아는 동생이고 자기랑 모임이 되게 많대요. 여기 피라미드 꼭대기에 계신 분들은 모임도 정말 많고 주변에 지인도 정말 많고 뭐 또 지인이라고 해도 뭐 다 아나운서 친구들이고 모델 친구들이고 셀럽들이라고 해야 되나 막 이런 분들이 많은데, 결혼은 화려한 여성이랑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결혼이에요. 이거는 연애가 아니에요. 연애는 화려한 여성분들이랑 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은요, 내가 쌓아 올린 성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조금 있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에요. 왜냐면 자기 주관대로 살아왔고 본인의 성공을 이루었고, 그러면 그게 맞아, 내 생각이 맞았어 라는 게 조금 더 나이가 되면서 좀 더 뚜렷해진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여자를 아무나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그래도 조금 성향적으로 좀 순하고 나를 그래도 존중해 줄 수 있고, 가부장적인 분들이죠. 어리고 예쁜 친구들을 이렇게 좀 착하고 온순하고 화려한 여성분들을 절대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이 여자가 뭐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그런 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여성분들을 원해요. 근데 보통 그런 여성분들의 직업을 굳이 나누자라고 한다면 화려한 직업이거나 아니면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아니시겠죠. 잘 만난다. 어떤 게 잘 만나는 걸까요? 애매하죠? 그냥 결국에 행복은요, 나한테 찾는 거잖아요. 상대방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났을 때 저하고 짧은 시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저한테 친절할 필요는 없는 관계예요. 저희가 처음 보는 사이고, 근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본인의 생각과 이거를 뭔가 되게 정리를 잘 해갖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은 자존감이 정말 되게 높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되게 반듯한 사람이구나. 저희는 정말 이런 거를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또 저희가 봤을 때 인성적으로 조금 좋으신 분들은 또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 제가 오늘 상담을 했어요. 갑자기 딱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라면 되겠다. 거의 99.9% 결혼까지는 아니겠지만 99.9% 교제는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결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저는요 뭐 얼마 있어야 되고요, 학교 어디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생각은 하시지만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결혼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이쪽 시장에 와서 우리가 누구를 소개를 했을 때 힘들 것 같지 않은 분들이 이쪽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게 외부적인 것들, 학력, 집안, 자산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외모, 성격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이쪽 시장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나랑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분으로 저희가 이렇게 매칭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에 따라서 교집합이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나하고 뭔가 통하는 게 많은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유학파들은요, 유학파들끼리 만나면 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국내파들하고 해외파들하고 하잖아요. 너는 쉽게 대학 들어왔잖아, 이렇게 나와요. 유학파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런 불화합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파들은 저는요 보니까는 해외파들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환경과 이 사람의 환경에 뭔가 자점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대화할 양이 조금 더 많은 거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어요. 도박하지 않고 폭력, 음주 이런 것만 안 하면 다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하고 뭔가 통하는 게 많았을 때 우리가 할 얘기가 더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호감도 우리가 조금 더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깥에서 만나면은 친구 소개로 딱 만났어. 다 같이 여러 명이서 있는 술자리에서 왔어. 괜찮아. 계속 알 건데, 그죠? 뭔가를 해줘. 여기도 분명히 느낌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번 만날래요? 그래서 만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호감이에요. 그래서 뭐 결혼정보에서는 사랑 없이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라고는 하지만 호감으로다가 이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단계가 2단계가 되는 거고, 이제 3단계가 있죠. 이제 내적 교류. 아, 오빠 오늘 바빴구나. 아우, 오빠 바빴나 보다. 이 사람에 대한 내적 교류가 완전히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것을 완성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처음에 봤을 때 외부에서 그러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사랑 없이 결혼을 해요? 여기서 사랑 없이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첫 딱 호감도가 이미 알고 만나는 거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알아가다가 끝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니까 차라리 그 전에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신뢰도가 쌓였을 때는 결혼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쪽 시장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다라고 해서 조건을 보고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많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 조건의 기준도 본인이에요. 뭐 인서울 있는 대학을 나와야지 훌륭한 사람인가요? 내 자산 10억 있어야지 훌륭한 사람인가요? 그렇진 않거든요. 요즘에 연애 채널 너무 많잖아요. 연애 채널에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그냥 간접 체험을 조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귀찮거든. 굳이 나가서 막 에너지 쏟고 싶지 않거든. 거기다 또 내 돈 쓰고 싶지 않거든. 내 돈은 빠듯한데 나가서 누구 만나서 여자 만나서 여자들이 돈 써요. 어떤 여자들은 먹튀하는 여성분들이 되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또 만나면서 그런다면서요. 얼마 버세요? 집 있어요? 이런데요. 또 어떤 분들은 자동차 아파트 그 입구 출입구 스티커 있잖아요. 어머, 거기 그 아파트 사세요? 이런 분들도 있대요. 남자들이 기빨린대요. 짜증난대요. 너무 여자들이 돈돈거린대요. 안 나가잖아요. 연애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안정적으로 됐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친절하게 잘해주면 이게 사랑인가? 아, 이 사람이 정말 내 인연인가? 이렇게 해서 남성분들이 그냥 결혼을 하는 케이스들이 여성분보다 훨씬 더 그 비중이 커요. 상위 0.1%의 남성분들, 나이대별로도 달라지겠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고, 근데 그런 분들은요 그냥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솔직히 그분들이 저희한테 오셔서 그래요.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그러죠.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을 선택을 하실런지는. 이 결혼시장에 있어서의 선택권은 남성분들이에요. 남성분들이 이 결혼시장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야, 우리 결혼하자 라고 했을 때 여자분들은 몰라 이러면서 못 이기는 척 따라가죠. 그래서 저희 남성분들은 선택권이 훨씬 더 많다.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거를 더 줄을 보면서 결혼을 하냐. 보편적으로 보면 어리고 예쁜 건 기본값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은 순종적인 여성분들이 조금 많다. 그리고 배경 환경적인 부분이 자기하고 좀 비슷하다거나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것 같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내가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나는 조금 나중에 천천히 이렇게 여유를 부리시게 되면은 정말 힘들어져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완전히 내려놓고 더 나이 들어 와가지고 연하 남자를 만나시던가. 아무래도 그런 여성분들도 자기하고 조금 맞추려고 하죠. 자기하고 어느 정도 수준도 맞고 가정환경도 맞추려고 그러고, 그리고 플러스 절대 그런 분들이 포기 못하는 거, 남성분들의 키, 외모 175 이상,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키 160 이상. 근데 가끔 160 이상인데 가끔가다 남성분들 중에서 무조건 여자 키는 포기는 못해요 라는 분들이 또 가끔 계세요. 모델급의 이런 여성분들을 원하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168 이상, 그런 여성분들 원하시는 남성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다 우리같이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 아마 4050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자기는 아니다라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 내 삶을 살아왔던 분들은요 자기 자신만의 색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색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옳았고 내가 맞았고, 이게 자기 주장이 되게 확실해지는 시기가 40대 50대, 더군다나 경험이 한 번 있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어릴 때는 미래를 희망을 앞두면서 사람을 만나는데 40, 50대 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좀 안정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도 연애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많죠. 40대 있고 50대 있고 60대 있고 거의 한 반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오시는 목적도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40대 50대 재혼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초혼분들도 많아요. 40대 50대 아주 많습니다. 제 53살 제 회원님은 제가 올해는 꼭 아기를 낳을 겁니다. 어머 선생님, 아기가 성인이 됐을 때는 선생님 나이는 74입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가정을 꼭 꾸릴 겁니다 이러신 남성분들도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경제적인 능력이 조금 안 돼서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성분들은 솔직히 혼자 삶을 살아가는 게 있어서 어려움이 분명히 조금은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다가 나랑 뭔가를 좀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남성분들을 찾으려고 하는 여성분들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볼 수 있죠. 똑같은 것 같아요. 남성분들이고 여성분들이고, 예전에 내가 살았던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사람의 단점을 제외한 장점만 갖고 있는 사람만 찾으려고 해요. 거기다가 자기 세계 뚜렷이 있어요. 다시 재혼을 해야지 라고 해서 이쪽에 오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쪽 시장에 오시는데, 단 거기 이제 뭐가 붙냐면 나랑 살았던 전 사람의 행동, 말투, 그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상대방한테 딱 비춰지는 순간 PTSD처럼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작용들을 조금 해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다시 재혼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재혼할 생각은 있으나 뭔가를 자꾸 너무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니까 그게 조금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재혼 시장이 자꾸 힘들다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또 사람 나름이긴 하죠. 범위가 너무 되게 광범위해요. 내가 재혼인데 40대야, 아이가 있어 없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아기 출산을 했어 안 했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 재혼 시장은. 제가 돌려보낸 남성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분은 엄마의 가장 친한 40년 지기 친구의 아는 지인 딸이라고 소개를 받았어요. 그 둘이 되게 괜찮아, 이 집은 뭐 엄마도 너무 괜찮고 집도 뭐 화목하고 딸도 정말 잘 키웠고 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3번을 만나니까 그쪽에서 결혼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는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의 소개니까 괜찮은 집안이겠지 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따지고, 괜찮으니까 너 괜찮으면 결혼 빨리 해라, 서둘렀던 거야.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결혼을 해서 알고 보니까 여성분이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었던 거야. 그리고 남성분은 이제 결혼을 한 상황이었었고, 근데 그를 우울증약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쪽 귀가 뭐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게 달팽이가 아닌 거죠. 이렇게 중심을 서 있을 수가 없대. 이렇게 약간 한쪽으로 이렇게 쏠린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여성분이 약간 힘들었던 거지. 젊은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울증약을 복용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임신을 했고, 임신을 하는 중간에 우울증약을 못 먹었고, 그 병은 계속 커지고 있는 거고, 그 남성분이 출장을 갔다가 집에 왔는데 늘 청소는 절대 안 해 있고, 아이를 시켜놓지도 않고, 화트는 항상 늘 어둡게 집안 전체를 다 가두고 있고,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계속 참았대요. 참고 살았는데 어느 날 출장을 갔다가 5일 만에가 집에 왔는데 아기를 때려놨더래, 엄마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러서 경찰들이 와서 아동학대 빌미로 해서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일들이 발달이 되냐, 엄마가 소개를 시켜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서상 엄마들이 뭐가 되냐면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쳤어, 나 때문이야, 내가 서두르지 않았었으면 우리 아들 인생을 이렇게 망치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엄마가 병이 나기 시작을 했어. 혼자 키우고 있는 딸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키워주고 있었거든. 어머님이 병이 났어. 어머님이 입원을 했어. 엄마의 병간호를 아빠가 해줬어. 여기 외아들이었거든요. 아기를 케어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생각했던 게,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한테 오셨어요.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선생님 결혼하실 때가 아직 아닙니다, 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원했던 거는요, 내 와이프를 찾으러 이쪽 시장에 온 게 아니고요, 내 아이를 키워줄 보모를 찾으러 왔는데요, 여성분들이 뭐 조건을 보내 뭐를 따지느라고는 하지만 정말로 내가 이런 거를 감안하고서 결혼을 하고 싶어요 라는 여성분들은 솔직히 있진 않거든요. 이렇게 했다가는 이거는 서로의 인생이 또다시 힘들어질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재혼시장에 그냥 가시는 게 나은 거고, 그리고 재혼시장에 들어와서 난 정말 결혼을 해야 돼, 와이프를 얻고 싶어, 또다시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자기 아이들이 이제 7살, 초등학교 1학년 막 이래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직까지 너무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근데 이분이 원하는 거는 처녀를 원하고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오죠. 되게 많지는 않아요. 남성분들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이가 있어서. 근데 남성분들은 부모님이 없고 케어가 안 될 경우에는 좀 필요에 의해서 이쪽 시장을 찾으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급한 마음에 누군가를 만나면은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다짐을 시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솔직히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처녀인 여성분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기에 요즘에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내가 꼭 누군가를 의지해서 꼭 결혼이 꼭 필요하거나, 이런 분들은 솔직히 결혼시장에 요즘에 없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있고 한 번 경험이 있는 남성분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서는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많단 말이에요. 자기의 색이 되게 짙어요. 그리고 굳이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혼자 살도 요즘 너무 행복하잖아요. 얼굴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혹시나 한번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상대방에 대한 에티켓도 조금 안 지켜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 나한테 맞춰,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결혼 생활이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잘했을 때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맞춰줄 여자를 찾으러 왔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솔직히 그거는 조금 힘들죠. 돈이 되게 많든가 엄청 잘생기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래요. 나도 딸 하나 있고 너도 딸 하나 있고 그러면은 애들끼리 친구도 할 수 있고 우리 둘이 너무 재밌지 않을까? 그렇죠.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애들끼리 되게 잘 놀고 오빠도 하나 만들어주고 남동생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건 상상이에요. 현실로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혼 시장을 보면요, 애들이 정말 어리거나 아니면은 다 컸거나 고등학생 이상, 대학교 이상, 어느 정도 사춘기를 조금 지났을 때 이렇게 돼서 진짜 오롯이 너하고 나하고, 우리가 서울대 스카이 나온 사람들 좋아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조금 더 공부를 잘했었고 열심히 살았었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갈 자리가 조금 더 넓다, 성공의 퍼센티지가 조금 더 높다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좋아하는 거지 100%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요,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렸고 그리고 나무가 컸고 열매가 맺어져 있고 눈으로 확인이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롯이 너하고 나하고 너의 생각이라든가 아니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뭐 이런 거 정말 딴 거 다 안 봐요. 집안 필요 없어요. 학교 필요 없어요. 재력 너도 어느 정도 있고 나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보통 재혼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재력 뭐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정말 너하고 나하고 우리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냐, 너하고 나하고 이게 필요로 해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하고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는 외로우니까. 생활이 불편해서가 아니에요. 생활은 혼자가 더 편해요. 훨씬 편하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만 양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재혼도요,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결혼하겠다. 이분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을 조금 만나보셔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가 이혼 사유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몇 년도에 이혼을 했었고 어떤 사유로다가 이혼을 했었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되게 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휴, 제가 못난 놈이었죠 뭐,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제대로 잘 끌고 나갔어서 이혼을 했겠습니까? 제가 부족하죠. 이런 분들은 정말 결혼 꼭 하시더라고요.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다 모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여자가 말이야, 그 남자가 말이죠,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갖다가 막 비하하거나 막 이런 분들 보면은 아쉽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죠. 꼭 벌이하고 자식을 그런 거 없어요. 정말 결혼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그냥 무턱대고 좋으니까 괜찮으니까, 그리고 남성분들은 결혼할 시기에 누군가가 있었었고 그냥 또 받아들이고, 여성분들은 뭔가가 딱 있었을 때 나 그때 그 점이 너무 좋았어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야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생활 속에 이렇게 젖어드는 사람, 그리고 뭐 오빠 나 임신했어. 남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오빠 어떡하지? 임신했는데. 그리고 오빠 나 너무 힘들어. 내가 아니면은 이 여자를 누가 보듬어주지? 이런 측은지심의 남성분들이 결혼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결혼을 했더라면 지금은 해봤잖아요.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만, 그래도 조금만 이 사람에 대한 가치관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취향 같은 거를 조금만 디테일하게 보고서 계획하는 결혼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수는 한 번이면 되잖아요. 여러 번 하는 건 그건 바보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맞습니다. 진짜 그래요. 왜냐면 예전에는 볼 게 너무 많았어요. 집안 봐야 되죠. 그쪽 부모님은 어떠신지, 엄마 성격은 어떤지, 집안 환경은 어떤지, 거기다가 또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그랬었는데요. 재혼 같은 경우는 다 필요 없어요. 빨거지들이 다 털어내요. 부모님의 관심도 필요 없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살 것 같지, 무슨 일을 할 것 같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 하나만을 보거든요. 이 사람이 많이 배워도요, 그런 거 있잖아. 서울대 나왔는데 그냥 여기 동네에 학원 강사할 수도 있는 거고,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이 눈으로 보이잖아요.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이미 경험을 했어요.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그게 나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었거든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혼분들 같은 경우는 알맹이 하나를 보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혼으로다가 다시 한번 내가 한번 잘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쪽 시장에 들어오신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받는 거는요,
가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역할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엄마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저는 지금 3역을 저는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 역할 속에서 내가 또 다른 책임감도 조금 있고요. 거기서 찾는 행복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혼자로서의 삶 되게 편하고 가볍죠. 직문한데 하지만 그게 인생 살아가는 다는 아니다. 내가 책임감도 조금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내가 분명 또 행복감도 있을 거고. 저희는 후회하는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60대, 70대 분들 중에서 아유 그냥 그때 할 걸 그랬나요? 그런 케이스들을 너무 봐왔기 때문에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더 거기에 대한 생각이 되게 확고한 사람이고 지금 늦었다라고 했을 때 늦었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지금의 이 현 시점에 있어서는 또 가장 빠른 시기거든요. 그래서 도전이라기보다 그냥 만났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애하시고 사랑하고 그중에서 정말 나하고 가치관이 맞는 사람이 있다면 요즘에는 뭐 동거도 많이들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조금만 더 신중하게 사람 하나만을 볼 수 있으니까 막 이것저것 안 따져도 되니까 너무 심플하잖아요. 가볍고.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요. 결혼하면.